그래서 바이블 33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죠. 네. 이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 보면은 우리 수투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정리를 배웠었을 텐데 이거랑 관련된 정리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뭐 간단하게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이름을 불렀었죠. 최대 최소의 정리. 자, 이게 어떤 정리였었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로 얘기하자면은 닫힌 구간 내에서 함수가 연속이면은 분명히 그 범위 안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였었죠. 써보자면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그 구간 내에 최대값과 최소를 반드시 가진다. 이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였었지.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뒤에서 풀어 나갈 때 그 구간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 만약 열린 구간이었다면, 또 아니면은 반 열린 구간 아니면 반 닫힌 구간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됐다면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반드시 가진다라고는 얘기를 못하니까 직접 우리가 찾아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뭐 사실 정확하게 찾아보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y좌표 중에서 누가 제일 위쪽에 있고 누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지 그냥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그려보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그려봤겠지만은 쉽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최대 최소 이런 걸 어디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니,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그 범위 내에서의 극값, 뭐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는, 아무튼 그 모든 극값들과 추가적으로 어디도 봐야 돼?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 뭐 간단하게 구간의 양 끝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극값과 양 끝값을 전부 다 확인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었지. 근데 이거는 이제 닫힌 구간일 때 그렇게 해서 풀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해봐줄 수 있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용하는 게 막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 다음에 뭐 활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쨌든 문제 조건에 맞춰서 식 세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예제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첫 번째가 이제 fx가 x제곱 더하기 3분의 x 플러스 1, 이때 구간은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선 이제 앞에처럼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지. 왜? 우리는 그 값을 어디서 갔는지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도함수 한 번만 미분한 그 식만 좀 이용해봐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오목과 블록은 사실 여기서 중요하진 않아서. 자, 그럼 우선은 도함수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제곱 더하기 3 전체 제곱 분의 분자는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그럼 x제곱 더하기 3만 남아있을 거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 그럼 2배의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분모는 그대로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나올 거고, 다음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인수분해 시켜준다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과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과 1에서 이제 극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뭐만 보자 우리는. 이 구간 내에 있는 1에서 이제 극값을 가진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보자고. 얘들아,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좀 바로 보이니? 이제 아래는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본다면 1이 오른쪽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극대를 가지긴 할 거예요. 근데 뭐 귀찮다면 그냥 다 때려넣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극값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f1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라고 찾아볼 수 있고 범위의 양 끝값 즉 0과 2도 하나씩 대입해보지. 그러면은 0 대입했을 때는 3분의 1, 2 대입했을 때는 7분의 3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때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한다면 얘가 1등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최대값.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건 3분의 1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다. 이렇게 해서 봐줍시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x라는 함수가 sin x 더하기 2분의 sin x. 그때 x의 범위는 0 이상 2파이 이하이다.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이제 그 값을 어디서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도함수부터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분모 제곱하니까 sin x 더하기 2 전체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그럼 코사인 곱하기 사인 더하기 2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럼 이때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둘 다 나오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지워졌겠다. 그럼 결국에 얘는 사인 더하기 2 전체 제곱분의 2배의 코사인만 남아있는데 우린 얘가 0 되는 거 찾아봐야 되지. 일단 분모는 항상 양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0도 안 나올 거고. 그럼 그때 분모가 항상 0이 아닐 거니까 이제 분자가 0이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코사인 x가 0이 돼야 돼.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x는 그래프 떠올려 본다면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이 두 개의 x값에서는 제가 도함수가 0이 된다. 그리고 그래프 떠올려 본다면 이 두 군데에서는 x를 뚫고 지나가니까 둘 다 극값이다 라고 얘기해 봐 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다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일단 f 2분의 파이부터 한번 넣어봤어. 그럼 sin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f 2분의 파이는 3분의 1. 다음에 f 2분의 3파이 sin 2분의 3파이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나오다 보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전체도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양 끝값이니까 0 한번 넣어보자. 그럼 2분의 0이니까 0. 다음에 f 2파이도 한번 대입해보면 똑같이 0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들 중에서 가장 큰 3분의 1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마이너스 1은 최소값이다 라고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단하거든. 뭐 할 거냐면 치환 한번 해봐. 그럼 결국 우리는 y는 t 플러스 2분의 t라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랑 사실 같은 의미야. 근데 우리 치환하면 뭐 같이 따라와야 돼? 범위 따라와야 되지. 치환한 그 문자의 범위. 그럼 0 이상 2파이 이하에서 sin x는 범위가 어떻게 돼?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우리는 딱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돼. 근데 보통 유리함수는 최대 최소를 범위 양 끝에서 가시는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최소값, 1 넣었을 때 3분의 1 그래서 최대값이다. 이건 사실 그냥 이렇게 유리함수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문제이기는 해요. 물론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 다음 이어서 이제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에 내접하고 선분 AB가 반원의 지름인 사다리꼴 ABCD가 있다.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아라. 반원 하나. 반지름이 2다. 자 그럼 이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이제 한 문자를 가지고 식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길이들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제 밑변, 그러니까 아랫변과 윗변, 그리고 높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마침 또 어디에 들어있대? 원 안쪽에 이제 내접해 있는 그러한 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면 원이다 보니까 이 반지름이라는 걸 한번 좀 최대한 이용해 보려고 해. 그래서 얘를
원의 중심에서 C랑 D까지 선을 그어서 사각형의 넓이가 아닌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시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이 각각의 선의 길이가 전부 다 2라는 건 알고 있는 거지, 반지름이니까. 그럼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만 더 알면 되냐면 높이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만 표현할 수 있으면 얘의 넓이가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쪽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의 각도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어차피 등변 사다리 꼴이었으니까. 그럼 가운데 이만큼의 각은 180도에서 파이 세타 두 개를 뺐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공식을 써봤을 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근데 지금 얘기한 요 삼각형은 어차피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을 거니까 얘는 2배를 해주고 가운데 껴있는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들어갈 건데 결국 정리하면 사인 2세타랑 같은 값이 나왔겠죠. 그래서 얘는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4 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2세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넓이에 대한 식을 찾아냈으니 저거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봐야 돼. 자, 근데 하기 전에 세타의 범위 한번 생각해 볼래?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을지? 세타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원의 반원에 내접하는 등변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일단 뭐 음수인가는 절대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적어도 양수긴 할 거예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니? 90도 전까지는 커질 수 있을 거야. 얘가 정확하게 90도가 되는 순간 C랑 D가 만나버리거든. 그럼 그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되다 보니까. 자, 근데 범위를 찾아보니까 얘가 어떤 범위야? 열린 구간이지 닫힌 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수투에서도 종종 얘기했었지만 활용에서는 결국에 대부분의 범위가 열린 구간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범위 내에 있는 극값 중에서 제일 큰 것만 답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했었어. 비슷해요 여기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얘의 극값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그럼 저 식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처럼 x세타라고 한번 써놓고 이거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제 도함수부터 미분해가지고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2세타 속미분까지 바로 했을 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이거 0되는 세타 값 찾아볼 수 있겠니?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2세타가 포함되어 있어. 해볼 수 있겠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전에 했었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좀 외워달라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대각 공식 기억하고 있니? 유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코사인 2세타라는 거를 사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우린 당연히 문자를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코사인 세타로 좀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얘는 뭐라고 쓴다?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라고 쓴다. 그럼 결국에 그냥 코사인 세타라는 걸 가지고 만든 식이 하나 표현이 될 거예요. 어차피 뭐 4는 나눠가지고 볼 거니까. 그럼 결국에 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빼기 1은 0과 같다. 그럼 이 코사인 마이너스 1과 코사인 플러스 1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세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어디서만 찾아? 얘값에서만 찾아볼 거야. 그럼 그때 세타가 2분의 1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 세타는 몇이다? 60도인 3분의 파이다. 여기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극값은 가지지 않지. 결국에 이거 대입한 게 답이었을 거야.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만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한다면 x 3분의 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루트 3. 그리고 사인 3분의 2 파이는 얘도 사실은 뭐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은 값이었을 거야. 그래서 루트 3 하나 더 더해서 3루트 3이 저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줍시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최대최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삼각함수 아니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식을 세워서 최대최소 찾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범위 내에서의 극값과
이제 범위의 양 끝값으로 찾아보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떤 방정식 fx는 0과 같다 또는 fx는 gx와 같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러한 방정식이 이제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해가지고 근 찾아보면 되는 거긴 해.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들어가 있어. 그럼 그냥 기존에 풀던 방식대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둘이 결국에 이러한 방정식들이 어떤 함수들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방정식인지로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했었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방정식이구나. 결국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함수를 연립시키는 거는 교점 찾아볼 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해보자고. 뭐 이것도 이제 전에 했었던 거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앞단원에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극값도 찾고 변곡점도 찾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이제 점근선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던 거야. 자, 이거는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E의 x승이 P x와 같다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었어. 그때 얘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면 그 gt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자, 근데 우리 전에 이 방정식을 이제 함수로 바꾸어 가지고 해석을 해볼 때 지금처럼 x를 제외한 다른 문자가 껴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정리했었냐면은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해봤었어. 즉 얘를 x분의 2의 x승은 t와 같다라고 해서 y는 x분의 2의 x승과 y는 t라는 두 함수를 연립해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아니면 어떻게 봐줄 수도 있냐면은 사실 이 상태로 봐도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1차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단 말이야.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바뀌는 거잖아. 회전하는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근데 얘가 먼저 그래프 그리긴 좀 편할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먼저 y는 2의 x승과 y는 tx라는 함수를 연립했다라는 걸 생각해서 gt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그때는 y는 2의 x승 같은 경우에는 0,1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봐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y는 tx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인 그러한 직선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기울기가 0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결국에 얘가 이제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기도 하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서 바뀌기 시작하면 좀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럼 t가 0일 때 이때는 교점이 몇 개 나오니? 점근선이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지. 만나진 않았을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작아지면 어때?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그럼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교점이 어떻게 돼? 한 개는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음수 쪽에서 얘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감소하면은 교점이 항상 한 개만 나오는 거 맞니?
무조건 한 개만 나오는 게 맞지. 아무리 감소를 하더라도 y축이랑 거의 달라붙어 있더라도 어쨌든 교점은 한 개씩밖에 안 생겼을 거야. 그럼 이제 양수로 좀 돌려봅시다. 그럼 딱 t가 0인 이 상황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좀 양수로 바꾸어 봤다면 얘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조금이라도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교점이 몇 개야? 0개지. 근데 이때는 그래프가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일사분면에 있는 이 곡선과 결국 만나는 순간이 생겼을 거야. 그럼 처음으로 만날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때가 언제겠니? 접할 때겠네. 그럼 이때는 이제 교점이 한 개가 됐었을 거고 그 이후부터는 교점이 몇 개가 될 거야? 얘가 무한히 커져도 뚫고 지나가다 보니까 교점은 항상 두 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그 순간들을 체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접할 때의 t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결국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면 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지. 찾아보면 그때 이 교점이 2,1이라는 그 점이 접점이 돼요. 그럼 그때 이제 t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이때 t는 2분의 1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그럼 그때 gt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가 0이거나 다시 음수일 때부터 음수라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한 개는 항상 생길 거다. 근데 얘가 0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점 전까지는 그래프의 교점이 아예 안 생기는 부분도 존재하지. 이렇게 흰색 그래프처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점이 생긴다?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그때 처음 잠깐만 왜 2분의 1이야? 1분의 1,2이 아니라 1,2에서 해서 기울기가 2가 되는 그 전까지는 교점이 안 생기는데 t가 2가 되는 기울기가 2가 되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교점이 또 한 번 생기고 그 이후에 t가 2보다 커졌을 때는 이 곡선 부분을 뚫고 지나가다 보니까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GT라는 걸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y는 2의 x승이라는 일반적인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x분의 2의 x승이라는 이러한 그래프도 이제 그릴 줄은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y는 x분의 2의 x승과 y는 t의 교점을 찾아보는 걸로. 자, 그럼 우선은 얘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도함수를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럼 목셈 미분법 이용해서 분모는 제곱해주고 분자는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1 하나 존재했겠다. 괜찮을까요? 이 x승은 0 될 순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y2'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걸 이렇게 쓸게요. 2의 x승 곱하기 x 빼기 1 한 번 더 미분시켜주면 분모는 x 4제곱 분의 근데 여기도 정확하게까지는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로선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단 좀 봅시다. 분모 제곱해주고 다음에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미분했을 때 2의 x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2의 x승하고 나왔을 거야.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그러면 x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표현되는 애지 결국에. 분자 미분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면 얘랑 얘를 곱해주니까 x세제곱 곱하기 2의 x승 빼기 그 다음에는 위에 거는 그대로 아래 거 미분해주면 2배의 x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봐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얘가 0 되는 x값을 또 한번 찾아봐 주신다면 2의 x는 뭐 딱히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약분할 것도 약분시켜준다면 결국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이게 0이 되는 x값을 가지고 이제 변곡점을 찾아볼 수 있겠지. 근데 이쁘게 안 나오네. 일단 어차피 우리는 가로선만 그을 거니까 여기에서는 증가함수만 따져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 요 놈만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1이라는 그 지점에서는 그 값을 가지는 건 확실하겠지. 그래서 1 대입했을 때는 1,2라는 점을
지나갔을 거야. 자, 근데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 x 빼기 1일 거 아니야. 그렇게 부호를 결정하는 놈이 1보다 작으면 음수고 1보다 크면 양수였겠죠.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를 가졌다라는 소린 거네. 괜찮니? 근데 x에다가 우리 0 못 넣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럼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얘에다가 접하면서 감소하다가 이것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극소를 가지고. 됐을까? 그럼 음수에서도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함수 요거 봤을 때 x가 이제 0보다 작았어. 그럼 그때는 얘는 어떻게 되니? 부호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 부호 마이너스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감소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x가 무한대가 아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했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거고 얘는 0에 가까워졌겠지. 그러다 보니까 x축을 또 한번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야.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x축이 가까워졌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x축이랑 거의 붙어 오다가 점점 감소하면서 y축을 다시 점근선으로 하는 이러한 그래프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y는 x분의 2의 x승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는 지금 그려본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y는 t,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몇 개가 생기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x축 아래의 직선들을 그렸을 때 항상 교점이 몇 개 생긴다? 한 개만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t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한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얘가 딱 x축이랑 같아지는 순간, 즉 t가 0이 되는 그 순간에는 교점이 없었을 거야. 근데 계속 없다가 언제 처음으로 생겨? 요점 1,2라는 점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교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전까지는 교점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 점을 만나는 그때 t가 2일 때는 교점이 한 개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교점이 두 개씩 생긴다. 똑같이 GT라는 걸 찾아봐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됐을까요? 근데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1번으로 해석하는 게 편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려보려면 지금처럼 미분도 해보고 변곡점도 찾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 바로 이제 그릴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라면 지금처럼 먼저 봐주는 게 좋고, 근데 안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한번 교점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 그래서 뭐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사실 부등식이라고 뭐 또 다를 건 없죠.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두 함수를 다 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넘겨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아마 찾아볼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뭐 여기서도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보는 그러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여기도 일단 예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제 3번 한번 봐줍시다. 자, 첫 번째 방정식 2의 x승 빼기 x가 a와 같다.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은 각각의 함수라고 생각해서 y는 2의 x승 빼기 x, 이거의 그래프부터 한번 좀 그려보자. 자, 그럼 그때 도함수 한번 그려보니, 자, 도함수 한번 써보니까 2의 x승 마이너스 1, 즉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일 때 극값을 가진다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혹시 생각할 수 있을까?
얘가 그래프가 점근선이 있었으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근데 x가 0일 때 0이 된다는 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겠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네. 그러면은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속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랑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때 극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어디로 가? 이 x승이라는 데는 0으로 갈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의 x 빼기 x라는 이 부분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의 x승이라는 게 결국에 0으로 점점 다 갔었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는다면은 결국 무한대로 발산하긴 하겠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좀 비슷한 얘기인 게 한쪽이 0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랑 거의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어차피 여기다가 숫자 넣은 그 값이랑 거의 똑같았을 거거든. 얘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니까. 그래서 얘를 점근선으로 가진다라는 얘기 해봐줄 수 있겠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자, 일단은 x가 0일 때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 0 대입해 봤을 때는 0,1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커지기만 할 거란 말이야. 쭉 커졌을 거야. 근데 왼쪽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갔을 때는 얘가 그래프가 막 커지는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괜찮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우리는 이제 가로선 y는 a라는 그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럼 교점이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순간이 1일 때인데 얘보다 위에 존재해야 교점이 두 개다라는 얘기 해봐 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a는 1보다 크다라는 범위,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방정식 lnx는 kx와 같다. 자, 이번에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 lnx는 kx와 같다. 자, 여기서는 그냥 곧장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하지, 우리. 그래서 y는 lnx와 y는 kx, 요 두 식을 연립한 그러한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줍시다. 자, 그럼 y는 lnx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y는 kx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그러한 직선일 텐데, 자, 일단은 여기서도 기울기가 0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교점 한 개죠, 그러면은. 근데 얘가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지긴 해야 되지. 작아지면 무조건 여기서 한 개의 교점밖에 안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럼 k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교점이 두 개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을까? 가능하죠. 아무리 기울기가 작아도 결국에는 저 끝에서는 한 번쯤은 뚫고 지나갔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적어도 일단 k가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럼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을 봐줘야 되겠지. 그때가 언제나 접할 때일 거다. 이 직전까지는 그래도 뚫고 지나가니까 교점이 두 개였을 거거든. 이 이후부터 교점이 아예 없었을 거고. 그럼 접할 때를 찾아가야지. 자, 그럼 그때는 얘에다가 이제 원점에서 얘에다가 접선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봐주면 될 거야. 그러면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린 문제 같은 경우에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그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지. 그럼 그때 y는 t분의 곱하기 x-t 더하기 lnt라는 어떠한 접선이 원점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그때 t가 2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가 2,
1하고 나오는 거지. 그럼 이때 기울기가 원점을 또 지나니까 2분의 1이라고 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K가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다음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4번은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x-ln k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하고 나와 있었네. 자, 그러면 뭐 여기에서는 ln kx의 그래프 뭐 그리는 거 어렵진 않지. 그리고 그냥 x, y는 x라는 그 직선을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이 정도는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봐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단은 뭐 여기서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한번 좀 적용을 해보는 걸로 하자. 이거 전체를 하나의 함수라고 봐줘요. 자, y는 x-ln kx. 근데 어차피 내가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게 양수밖에 없긴 하잖아. 그치? 그럼 양수 범위 내에서 항상 y좌표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우리가 모든 y좌표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값만 생각해주면 돼? 요놈의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애들도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봐줄 수 있잖아.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큰 거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놈의 최소값을 찾아보기 위해 이번에도 도함수를 표현해봐야지. 자, 그럼 y''은 x미분의 s는 1, ln kx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x분의 1이라고 나올 거예요. kx분의 k라 가지고.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1 하나 존재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극대를 가지니 극소를 가지니? 극소를 가질 거예요.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1보다 큰 숫자지. 1에서 1보다 큰 숫자를 뺐으니까 마이너스였어. 근데 x가 1보다 커지면 얘는 1보다 작아지지. 그럼 그때부터 얘는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으니 극소를 가지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 대입했을 때 1,1이라는 점에서 극소를 가져. 근데 그 전에는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소린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럼 그래프는 뭐 어차피 0 대입할 수는 없을 거니까 얘를 또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오, 잠깐만. 왜 내가 1이라고 써놨냐? 1 빼기 ln k. 얘가 y 좌표죠. 그래서 저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쪽으로만 올라간다. 그럼 이 최소값이 뭐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ln k라는 거는 1보다 작아. 따라서 k는 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밑과 진수 조건을 안 따져봤죠.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신다면 어차피 x가 양수야. 그럼 kx도 양수라면 x로 나누어도 되지. 이미 양수라는 조건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k도 양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k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그러한 범위를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속도와 가속도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만약에 위치라는 거를 x라고 놓고 걔가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준다면, 즉 dx dt라는 걸 이제 속도, 즉 f'(t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가지고 한 번 더 미분을 시켜준다면 걔가 결국에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할 거고 dv dt 아니면 f2't라고 표현해서 이걸 보고 가속도라고도 봐줬었던 거 기억하죠? 근데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인 애였었냐면은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였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차원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앞으로 뒤로 이것만. 또 이제 뭐 지면에서 무언가를 쏘아 올렸다 위 아래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위치를 가지고 미분해서 속도 미분해서 가속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상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봐줘.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x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y라는 것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좌표 평면 상에서의 어떤 그래프를 그려봐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y는 f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도 다 움직일 수 있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P라는 지점에서의 만약에 내가 속도가 궁금해.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였었냐면은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앞뒤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애에 대해서는 속도랑 가속도를 찾아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방향 앞뒤로만 움직이는 걸로 좀 한번 얘를 해석을 좀 해볼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 그치? 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야. 이게 이제 접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결국에 속도를 의미하고 있었을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걸 끊어가지고 좀 쪼개가지고 x 따로 y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x랑 y를 좀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속도가 x로 끊어서 본다면 얘가 이만큼 움직이는 그 속도 그리고 y로 얘기한다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은 x 위아래는 y로 얘기한다면은 얘랑 같은 높이만큼 그대로 올라가는 이러한 속도로 좀 끊어가지고 봐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성분 이 속도라는 게 결국에 원래는 그 속력 그러니까 어떠한 빠르기로 움직이는지와 방향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그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얘를 x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y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줄 거거든. 그때 이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결국에 얘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를 보고 t로 미분해서 dx dt라고 생각할 거야. 또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놈을 보고 y는 gt라는 애를 미분해서 dy dt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자, 그럼 그때 이 노란색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각삼각형이 그려졌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노란색 부분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노란색 성분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으로.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이해되겠니? 자, 근데 지금 내가 표현한 얘는 결국에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 거지. 이것만 보고 내가 방향을 알아낼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보고는 속력이라고 불러줄 거고 속도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서 표현할 거냐? 원래 방향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며. 그러다 보니까 속도라는 거는 아예 x로 어떤 속도로, x 방향으로는 어떠한 속도로, y 방향으로는 어떠한 속도로 움직였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예 좌표처럼 적어줘.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각각 적어주면은 이걸 가지고는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우리가 이걸 크기로 바꿔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속력이잖아. 이게 그 크기로 바꾼 거야. 이걸 실제 길이를 찾아본 거지.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가지고 만드는 빗변의 길이, 즉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1차원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 2차원상, 즉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애에 대해서 속도와 속력이라는 걸 찾아볼 때 네모 안에다가 쓴 이러한 식을 가지고 찾아본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가속도라는 것도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가속도라는 게 결국에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 가속도였단 말이야. 속도라는 거는 위치라는 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속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라는 것도 지금처럼 똑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 이거야. 속도라는 그 식을.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면은 이게 가속도. 근데 우리 가속력이라는 거는 딱히 뭐 이렇게 붙이진 않는단 말이야. 보통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서도 실제 그 길이를 재기 위해서 루트 d제곱 x dt제곱 전체를 제곱해주고요. d제곱 y t제곱을 또 한 번 전체 제곱해서 루트 씌워봐주면 그게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봐줍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에 했었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크게 바뀐 건 아니야. 다만 x 따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y 따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되고, 그걸 속도들을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해 준다면 걔가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하자. 그 변화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우리 전에 이제 수투에서도 무엇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보긴 봤었지. 그래서 여기서도 무엇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돼. 다만 여기에서는 좀 문자가 더 여러 개가 쓰일 거거든. 근데 그 여러 개가 쓰인다는 의미가 합성함수라고도 생각을 해봐 줄 수 있어. 일단 이거 문제 보면서 좀 같이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예제 5번으로 좀 넘어가 봐 주시면은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속도, 가속도도 구해보고,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뭐 이걸 가지고 다음도 구해보아라. 얘는 결국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수투에서 봤었던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식이 좀 달라진 것 뿐이죠. 자, 먼저 이제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위치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시켜 준다면 그게 속도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때는 4 sin 2분의 파이 t 미분해 준다면은 2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 다음 3 코사인 2분의 파이 t 미분해 준다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파이 t라고 봐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라는 걸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봐야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파이 제곱 사인 2분의 파이 t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제곱 코사인 2분의 파이 t. 자, 시간이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3을 그대로 한 번만 대입시켜 줍시다. 자, 그럼 그때 속도는 일단 코사인 2분의 3파이 몇 하고 나오니? 0하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라질 거고 사인 2분의 3파이 t는 마이너스 1하고 나왔을 거야.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그때 속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도 주어져 있는 식에 t자리에 또 한번 3을 대입해준다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이번에도 0하고 나올 거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여기다가만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부호 바꿔서 파이 제곱이 그때 가속도가 되는구나. 괜찮을까? 자,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T1이라고 할 때 탄젠트 2분의 파이 T1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 들어봤죠, 우리? 1차원상에서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뭘 가지고 알아볼 수 있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걸 가지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걸로 표현했었었지. 그럼 우린 이제 속도가 0이 될 때를 일단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거야. 즉 2파이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t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파이 t 얘가 0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파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2분의 파이 t가 넘어갔다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등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t로 나눠주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탄젠트 2분의 파이 t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2분의 3으로도 나눠주면은 얘는 3분의 4와 같다라는 거지. 됐을까요?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t값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양수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때의 t를 t1이라고 하자라고 문제에서 그냥 정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t1을 대입했을 때는 그때 탄젠트 값은 3분의 4하고 나온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겠지. 이해됐을까요? 근데 얘들아, 부호가 진짜 바뀌니? 0 되는 건 알겠거든? 부호가 바뀌는 게 맞니? 영 되는 건 맞잖아. 근데 부호가 바뀌는 걸 어떻게 볼 거야? 좀 애매하긴 하죠. 그냥 뭐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3분의 4가 되는 그 지점을 뚫고 지나가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은 이렇게도 봐줄 수 있거든. 아까 이거가 0 되는 거 찾아보려고 했었던 거 맞지? 근데 그거를 합성을 해가지고도 봐줄 수 있거든. 그러면은 2분의 3파이 제곱하고 2파이 제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루트 4파이 제곱 더하기 4분의 9파이 제곱 거기에 사인 2분의 파이 t 더하기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을 시켜봐 줄 수는 있잖아. 아니야, 쓰지마. 여기까지 보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그러한 t를 이제 첫 번째 t를 t1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 뭐 이건 별로 안 중요하지. 얘가 중요한 거지. 그쵸? 근데 알파라는 게 뭐야 여기서? 좌표평면상에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2파이라는 그 점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 동경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2파이 이때 이만큼을 가지고 알파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사인이 처음으로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이 자리에 파이 들어갔을 때 아니니? 그쵸? 이만큼이 되어야 돼. 얘가. 근데 이만큼이 알파래. 그럼 나머지가 2분의 파이 t를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그때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t1이다라고 알려준 것 뿐이야. 그때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그랬지. 탄젠트 2분의 파이 t1. 그럼 이 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탄젠트 값 한번 찾아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3분의 4. 자, 근데 이때도 어쨌든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부호가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파이가 됐으면 딱 0이 되는 건 맞지. 근데 그래프 생각하면 결국 이렇게 그려질 때 얘가 파이가 되는 순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긴 하잖아, 확실히 부호가.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확실하게 부호가 바뀐다 라고도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는 편할 거예요. 정리했을 때 t1을 바로 대입해서 3분의 4가 나오고 그때 부호가 바뀌는지는 얘네들을 가지고 부호가 바뀌었는지로 생각을 해보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봐 줍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평면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x라는 거는 2 코사인 3t, 그다음 y라는 거는 2 사인 3t. 자, 일단 첫 번째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자, 그럼 지금처럼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가지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때는 그냥 각각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좌표처럼 표현해주면 그게 속도와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럼 일단 속도라는 거는 x에 대한 요 t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면 마이너스 6 사인 3t가 될 거고요. 다음 y라는 이 식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시켜 봐준다면 6 곱하기 코사인 3t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속도. x 방향으로는 이러한 속도로, y 방향으로는 이러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만 시켜봐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8 코사인 3t 얘는 마이너스 18 사인 3t 이렇게 생각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전피의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한번 구해보요.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에는 x로는 이만큼, y로는 이만큼 움직인다라는 걸 가지고 실제 빗변의 길이를 찾듯이 정리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36 사인 제곱 더하기 36 코사인 제곱. 이 둘은 36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어차피 1하고 나올 거잖아. 그럼 루트 36이었겠죠. 그대로 6이라고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둘을 가지고 찾아봐 주신다면 이번에는 18하고 나왔을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로 똑같이 표현될 거라 가지고. 그래서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점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다만 이때는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분 따로, y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분을 따로 적어서 좌표처럼 표현을 해주는 게 속도와 가속도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주자. 자, 다음 이제 예제 7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자, 길이가 20m인 사다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똑바로 벽에 기대어 있다가 위쪽 끝이 벽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사다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지 t초 후에 이 사다리가 벽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d 세타 dt가 5분의 1로 일정하다고 한다.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사다리 아래쪽 끝점 p가 벽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력을 구하여라. 일단 이렇게 진영과 벽이 있었고, 이렇게 사다리가 하나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이 사다리가 이 벽과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지면과 맞닿은 그 점을 P라고 한다. 그리고 사다리 길이가 20m다 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점점 움직일 거 아니야, 점 P가. 그쵸? 그럼 당연히 시간이 변하면서 각 세타도 변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타라는 것도 어쨌든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식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식은 잘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줬네. 세타라는 그 각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얘가 5분의 1이다라는 조건을 하나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타라는 것도 t에 대한 식이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어. 다만 얘가 t에 대한 식의 이제 식을 가지고 이제 세타를 표현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달라고. 자, 그때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게 점 P가 벽면으로부터 이제 어떠한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벽면으로부터의 길이를 가지고 미분하면 그때 속력이 나왔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20 그리고 각 세타가 있었어. 그럼 우리는 벽면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20 사인 세타라고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지. 됐을까요? 그럼 이걸 이제 미분시켜 준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점 P가 벽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속력이 되는 거지. 자, 우리 당연히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뭐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야 속력이 나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지. t에 대한 미분을 시켜줄 거야. 자, 근데 얘가 지금 t에 대한 식이니? 맞아. 세타가 t에 대한 식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잖아, 결국에. 세타가 t랑 같은 놈은 아니야.
어떤 t에 대한 식이긴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t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봐 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도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좀 사용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음함수의 미분법처럼 생각해 주는 게 편해. 그럼 그냥 t라고 생각하고 미분해봐. 뭐라고 쓸 거야? 20 코사인 세타라고 쓸 거지. 근데 이게 세타지 실제 t는 아니잖아. 그럼 속미분 한번 곱해줘야 되겠네. 그게 뭐야? d 세타 dt가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겠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속력, 속도, 가속도의 크기 이런 것들 어쨌든 찾아보려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 길이를 가지고 미분을 시킬 건데 그 길이가 시간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뿐이야. 다만 세타라고 표현한 그 문자도 t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식이다 보니까 합성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달라. 이게 중요해서.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제 dt분의 d세타, 그러니까 d세타 dt라는 건 문제에서 근데 5분의 1로 일정하다라는 거 알려줬잖아. 그럼 그대로 숫자로만 바꿔준다면 그때 속력은 4 코사인 세타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문제에서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때 속력을 물어봤으니 세타 자리에 3분의 파이만 넣어주면은 2분의 1 곱해주니까 2라는 속력으로 이제 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